두 번째 헤드라인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AI 붐, 외국인 러시의 반도체 질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반도체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지금 보시면 1,000억 달러가 넘게 한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지금 유입이 13년 만에 정말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고 고대 여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5%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져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두 가지로 그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빅테크는 언제나 이제 금리가 낮을수록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건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빅테크는 조금 더 이렇게 테크계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금요일 날 현재 시점으로는 당시 금요일 현재쯤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아야 돼. 노동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그 여파로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관세 협정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수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총 1위, 2위 기업이 다 차등 연달아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9월에만 해도 이 반도체 투톱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총이 1,000억 달러가 이상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시총이 증가한 폭이 1,000억 달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막 85,000원을 뛰어넘고 SK하이닉스도 뭐 40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증가폭을 이뤘습니다. 그 증가폭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더 할 것이냐, 이번 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보다 한 시간 하루 늦게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PCE라고 결국 페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PCE입니다. 이제 CPI를 갖다가 참조를 하지만 CPI보다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참조하는 그 지표는 이제 PCE인데 PCE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또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또 그날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것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반도체 시장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흔히. 예. 자, 지금 이제 주가 고평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나요, 시장이? 예,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예. 자금은 유입이 되는데 해당 주식시장의 PER, 고평가냐 아니냐는 PER로 중요하게 보는데 네. PER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블룸버그 보도에 따라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PER이 한 10배고 SK하이닉스는 뭐 7배예요. 7배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26배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0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의 7배라는 거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7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너무나도 저평가였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PER이 7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고평가 때문에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이제 전망은 이제 사실상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그나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좀 안 좋았고 이제 보합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런 요소도 희석되면서 하이닉스에 좀 우호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이제 PER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0배,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7배, 그러니까 예. 7배면은 사실 진짜 생각보다는 낮네요. 그렇죠. 예, 미국 완전 기업들이 저평가죠. 예. 지금 이제 PER 26배, 예.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이 HBM 지배력은 좀 어떤가요? 예.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를 밀어 올린 건 HBM 때문인데 네. HBM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지난주 뉴스나 뭐 그전에도 아시다시피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선도 기업에 올라서면서 D램에서 만년 2등의 어떤 그 서름을 벗어나면서
그 HBM 시장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D램을 다 총괄을 해도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제 1등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흐름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삼성전자에 비해 정확하게 더블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1등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HBM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인지하시면 HBM4에서 SK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 이달에 트렌드 포스의 전망이나 또 시장의 많은 분들의 전망으로는 이달이라면 아직 이제 며칠이 남았죠. 그 이달까지는 어쩌면 이제 엔비디아 최종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망과 실제적으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도 HBM4A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CLSA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인용한 CLSA도 역시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지배력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러면 HBM4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HBM3, HBM3E, 3E에서도 8단과 12단에서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HBM4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어떤 엔비디아 납품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빠르면 뭐 내년 뭐 1분기쯤에 아마 내년 1분기나 1월쯤에 이제 HBM4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건 실제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삼성전자가 거의 지난 2년에 걸쳐서 계속 언제나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그렇다면 다 이뤄진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진 않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을 갖다가 부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양사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납품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4나노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 다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 역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약점을 강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관점인데 무엇이냐면은 네. 그 HBM에서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던 이유는 HBM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것인데 베이스 다이는 밑으로 내립니다. 그 베이스 다이를 갖다가 TSMC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이제 SK하이닉스나 이 HBM 만들어서 TSMC에 납품하면 TSMC가 독자적으로 만든 베이스 다이랑 결합을 한 다음에 완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했을 때는 HBM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TSMC의 베이스 다이랑 결합을 하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두 양사와는 다르게 그 베이스 다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D램에서보다 더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이제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쪽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파운드리 쪽도 사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요구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아니 한 번은 어떻게 다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납품한 것이 TSMC에 잘 결합한지 확인한 다음에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것이 추가적으로 또 납품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CLSA도 여전히 HBM4에서도 SK하이닉스의 고마진과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